여성분들 생각해보세요. 애기 엄마가 젖빨라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의 호두까기 TV의 이민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국제 결혼 정보에 대해서 까발키려고 합니다. 하얼빈에서 저는 지인의 소개로 국제 결혼 정보에서 1년 동안 통역과 한국어 강사로 일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여성 회원분들이 한족이었고 그들은 20대에서 4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3만에서 4만 위안의 회원비를 사장에게 줘야 한국 남성을 만나 국제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이 중국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2009년 당시 2년에서 3년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아주 큰 돈입니다. 그들은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할 수도 없고 모두 친척이나 아는 지인분들에게 조금씩 꿔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남성들은 30대에서 60대 분들이 오는데요. 회원가입비 1200만원, 도합 중국에 머무는 동안 2000만원 정도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것은 중국 여성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을 선택하는 한국 남성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법적으로 국제결혼, 혼인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중국 여성들은 어떤 남자가 목적이 아니라 죽으나 사나 한국 가는 게 목적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이 이루어지면 호텔에서 숙식을 하던가 여성 부모네 집에서 숙식을 하는데요. 중국의 풍습에 맞게 여성에게 순금 세트를 사줘야 하며 여성의 부모님 친척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 매 사람 드는 비용이 다르겠지만 평균 2천만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국제결혼정보 한족 사장은 호텔에서 여성분들을 줄 세워놓고 한국 남성들에게 마음에 드는 여성을 골라 방을 잡아 들어가라고 합니다. 거기서 몇 시간 1대1로 대화를 하는데 저는 매 방에 들어가 통역을 합니다. 그렇게 한 쌍당 저는 500위안이라는 통역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 남성분들은 보통 일주일 이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일을 해야 하니까요. 법적으로 혼인이 된 중국 여성들은 비자가 나올 때까지 저에게서 한국말을 배웁니다. 왜냐? 그래야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일을 할 게 아닙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회원들은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입니다. 그래야 빚을 갚을 거고요. 중국에 집을 살 거고요. 부모님에게 달달이 돈을 보낼 게 아닙니까? 중국의 월급이 그때 당시 한화 20에서 30만 원이었거든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참고하세요. 중국 여성 회원분들은 시골에서 가난에 쩌들린 분들이고 하얼빈시에서 숙소를 잡고 착한 분들은 알바를 하며 저에게서 공부하고 게으른 분들은 남성 회원분의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며 저에게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당 200위안을 받고 제 사비로 누구나 쉽게 배우는 한국어 교재를 사서 나눠주었으며 이렇게 48명을 가르치는 한국어 강사로 1년 일하다가 자영업을 하면서 그 회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저에게서 1개월을 배우면 뜻은 몰라도 한글을 읽을 줄 아는데 다른 분이 가르치는 건 진전이 없다고 하면서 저의 식당에 찾아와 퇴근 시간에 배워달라고 사정하길래 저의 한국생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뜨리잡을 하였습니다. 오전에는 음악을 가르치고 점심에는 평양냉면을 팔고 저녁에는 한글을 가르쳤죠. 믿기 싫으면 믿지 마세요. 이해합니다. 거짓말 하는 애들이 전 많습니까? 평양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1, 2년 살고 평양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렇다고 평양 사람이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운정이 댓글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북한 사람이 한국어를 가르쳤으니 하면서 아니 꺾게 벨벨 꺼지 마시고 직설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중국에서 시집온 분들이 북한말 하던가요? 여보세요. 평양말은 서울말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은정이 채널은 북한 사투리를 일부러 세게 표현한 거고요. 너네 누군 줄 아니? 이 말은 어떻게 알아들으세요? 중국의 한국어 강사가 저만 있는 줄 아세요? 한국어 강사 대부분 조선족이에요. 한국인이 뭐 미쳤다고 월급 쥐꼬리 받고 중국의 결혼업체에서 한국어 강사를 해요? 베이징, 상해 등 대수도들 빼고요. 믿기 싫으면 그냥 믿지 마세요. 댓글에 나 무식해요 하고 광고하지 마시고요.
물론 몇몇 탈북자들이 거짓말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왜 그 화살을 저에게 쏘아야 됩니까? 제가 주워 줄 테니 죽국에 가서 알아보실래요? 본인이 능력이 없으면 남의 능력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그리고 너나 잘하세요. 난 알아서 잘하니까. 제가 통역을 하면서 겪은 을어야 할지 으서야 할지 모를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통역을 마치고 집에서 자고 있는데 한 통의 남성 회원분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보고 죄송한데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처녀가 조지 나오는가요? 하는 거예요. 저는 머리털 나와서 이런 질문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처음에는 비몽사몽 무슨 말이지? 하고 오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조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하고 한족 사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알겠다고 본인이 수습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국제 결혼하는 남성분들, 후진국이나 대부분 못 사는 시골은요, 아직도 결혼을 빨리 하고 심지어 18살에 시집가는 여성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수도에서 사는 분들은 대부분 아니에요. 평양도 시집을 빨리 가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어머니는 대학 6년에 취직하여 열심히 일하시다가 28살에 결혼했고 출산 휴가 빼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일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성은 25살인데요. 아이 3 딸린 이혼녀였고요. 셋째 아들이 2달밖에 안 되는 젖먹이 어린 애 엄마였던 거예요. 깜짝같이 속였지 뭡니까? 하도 날씬해서 제가 보았는데도 25살 처녀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 3 만들고 남편 시키는 도망가고 자동 이혼이 되었고 그녀는 당장 혼자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 아이들을 친정집에 맡기고 할 수 없이 돈 많이 버는 한국 남성을 만나 시집가려고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사장이 그 여성을 불러 허되게 욕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도 몰랐다고 하네요. 사장이 옷 입고 있는 여성을 어떻게 합니까? 사장도 빨아봐야 아는 거 아닌가요? 사장은 너무 속이 상해. 야, 이 미친년아! 아이 젖을 떼고 남성을 만나던가 아니면 차라리 몸을 주지 말던가 하면서 욕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한족 사장은 그 여성분을 시골집으로 돌려보내고 남성 회원분에게 사죄하며 회원비 1,2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분이 비행기 값과 여성에게 사준 선물해서 자신이 준 모든 비용을 다 내놓으라고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3배로 내놓으라고 사장을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듣다 못해 이건 아니지 하고 얘기했습니다. 사장은 여성들이 수천여라고 얘기한 적 없으며 그 여성이 아이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그 여성에게 받으세요. 그리고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결혼관계가 파탄난 이 마당에 그 여성이 몸을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추행을 한 당신도 처벌받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깽깽 하고 회원비 1,200만 원 돌려받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여성분들 생각해보세요. 애기 엄마가 젖 빨라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몸을 안 주려고 분명 신체 다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짐작으로 얘기했는데 먹히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댓글 더럽게 다는 쓰레기분들 조심하세요. 제가 북한역으로 사정없이 까줄 거니까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쁘게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얼마든지 답해드리겠습니다. 또 한 번은 남성 회원분이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내가 배에 가로로 5cm 넘게 칼자국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그래서 또 사장님에게 물었죠. 저도 모르니까요. 저는 없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자연분만 해서 배에 아무 흔적도 없었으니까요. 사장은 저에게 맹장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맹장 수술을 했다고 했습니다. 참 별의별 거 다 물어봅니다. 하긴 중국어가 통하지 않으니까요. 또 남성분은 다시 질문합니다. 맹장 수술자리가 너무 커요. 왜 이렇게 크냐고 말입니다. 아니, 제가 의사예요? 저는 맹장 수술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랬죠. 모르니까. 북한이나 중국은 의술이 한국보다 좋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후에 그 칼자리가 제왕절개라는 걸 알았습니다. 남성 회원분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그 여성분이 저에게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아이 있는 아줌마죠. 다는 아니고 반 이상은 사기당하셨습니다. 저도 물론 몰랐지만 제가 아는 순간 이미 늦었고 한국 남성분들은 모두 바보인 줄 알았습니다. 착해도 너무 착하다. 착한 놈과 바보랑은 종이장 한 장 차이라고 저는 바보입니다. 영상 보시면 제가 얼마나 사기당한 줄 알 겁니다. 사기당한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사기당한 겁니다. 51살 난 남성분이 32살 여성과 국제결혼하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중국 시골 여자 32살에 배에 큰 칼자리가 있으면 그게 제왕절개지 무슨 맹장수술입니까? 하긴 저도 몰랐지 말입니다. 그럼 너는 중국 여성들이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왜 거기서 일을 했냐?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처음부터 알고 있은 것이 아니라 강사로 1년 일하면서 그들의 속심을 하나하나 알게 된 것입니다. 중국 분들은 절대 자기 속을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 사람에게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1부 방송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지는 에피소드가 등장할까요? 구독자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만나요.